이 그림 앞을 지나간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강렬한 색과 소용돌이치는 붓질에 감탄하면서요. 그런데 128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이 그림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화가가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한때 진짜로 살아있었던 무언가가 말이죠.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1889년에 그린 올리브 나무입니다. 뒤틀린 줄기도 발밑의 흙바닥도 화면 전체가 물결처럼 일렁이죠. 우리는 이런 화면을 두고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미쳐가던 한 화가가 쏟아낸 광기의 그림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물감 속에 숨어있던 이 작은 것 하나가 그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숨은 것이 드러난 건 뜻밖에도 최근의 일입니다. 2017년 미술관의 보존가 메리 셰이퍼가 소장품 도록을 만들려고 이 그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던 중이었죠. 화면 앞쪽 두껍게 뭉친 물감 사이에서 그녀는 이상한 자국 하나를 발견합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나뭇잎 부스러기가 눌린 자국이겠거니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건 나뭇잎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작은 메뚜기의 머리와 뒷다리였죠. 흉부와 배는 이미 떨어져 나간 채였습니다. 게다가 곤충이 박힌 자리 주변의 물감은 조금도 흐트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벌레가 발버둥 쳤다면 남았어야 할 흔적이 없다는 건 이 메뚜기가 이미 죽은 채로 그림 위에 떨어졌다는 뜻이었죠. 미술관은 곤충학자에게까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메뚜기로 그림이 그려진 계절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몸의 일부만 남은 탓에 계절까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은 곤충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답답한 화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바깥 세상 한복판에서 그려졌다는 것이었죠.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린 프로방스의 들판에는 미스트랄이라 불리는 사나운 북풍이 붑니다. 북쪽에서 론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이 차고 건조한 바람은 올리브 나무를 휘게 할 만큼 거셌죠. 야외에 이자를 세운 화가에게 이 바람은 죽은 곤충 한 마리쯤은 얼마든지 젖은 물감 위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고흐 스스로도 이 고충을 편지에 적어두었습니다. 1885년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야외 작업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죠. 보내는 캔버스 4점에서 파리를 100마리도 넘게 떼어냈고 먼지와 모래는 말할 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 메뚜기는 유별난 사고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알려주는 단서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토록 성가신 바깥을 그렇게까지 고집했을까요? 화실에 편히 앉아 그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답을 알려면 이 그림을 그리던 무렵 고흐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1889년에 고흐는 프랑스 남부 생레미의 한 정신병원에 스스로 원해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르에서 귀를 자른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그는 생폴이라는 요양원에 잦은 입원을 택한 거였죠. 동생 테오는 그 입원을 준비하면서 병원 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한 가지를 특별히 부탁해 두었습니다. 병원 담장 밖으로 나가 그림을 그리게 해줄 것이었죠. 그림이야말로 그를 붙들어주는 끈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지 한 달쯤 지나 고흐는 담장 밖으로 나갈 허락을 받아냈죠. 그리고 병원 근처 알피우 산자락에서 그는 고대부터 자리를 지켜온 올리브 숲을 발견합니다. 울퉁불퉁 뒤틀린 줄기와 굽이치듯 뻗은 가지에 그는 곧바로 사로잡혔습니다. 이 시기 고흐는 올리브 나무만 무려 15점이나 그려냈습니다. 그에게 올리브 밭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순환이 담긴 대상이었으니까요. 병으로 흔들리던 그는 이 나무들을 그리며 자신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겉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보존가들의 정밀 분석 결과 이 올리브 나무는 한자리에서 단숨에 완성된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무려 몇 달의 간격을 두고 2번에 걸쳐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해 6월 뜨거운 햇살 아래 야외에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인 7월 고흐는 또 한 번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한동안 붓조차 들지 못했죠. 그가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이 그림 앞으로 다시 돌아온 건 두어 달이 지난 9월이었습니다. 그는 나무 위에 노란빛을 짧게 덧칠하며 비로소 그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는 고흐가 야외에서 그리던 6월 무렵에 이미 물감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흐가 무너지고 붓을 놓고 다시 일어서서 이 그림 앞으로 돌아오는 그 긴 여름 동안 줄곧 화폭 위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 그 통념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이 그림을 두고 미쳐가던 화가의 광기라 말하지만 이 작은 메뚜기는 정반대를 증언합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머릿속 환영을 그렸겠죠. 하지만 죽은 곤충 한 마리가 물감에 박힐 만큼 고흐는 뜨거운 햇살과 사나운 바람이 부는 진짜 들판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상상이 아니라 눈앞의 실제 세계를 있는 힘껏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는 무너졌다 일어설 때마다 다시 이 그림 앞으로 돌아왔던 건지도 모릅니다. 병실에 홀로 갇혀 자기 안으로 가라앉는 대신 바람과 흙먼지와 벌레가 뒤엉킨 저 생생한 들판을 붙드는 것이 그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그림은 광기가 쏟아낸 혼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 현실을 온몸으로 움켜쥔 안간힘의 기록이었던 셈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를 그리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고흐는 3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살아생전 그의 그림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세상은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죠. 그가 그토록 붙들려 했던 삶은 끝내 그를 놓아버렸지만 그의 여름 들판에서 움켜쥔 순간만은 이 캔버스 위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미쳐버린 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쏟아낸 물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지기 직전에 한 인간이 눈앞의 세상을 놓치지 않으려 얼마나 필사적으로 매달렸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죠. 그리고 그 처절한 진실을 100년 넘게 조용히 증언하고 있던 것이 바로 물감 속에 박힌 이 작은 메뚜기 한 마리였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작은 메뚜기는 그저 그림에 우연히 끼어든 티끌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던 한 화가의 안간힘을 증언하는 흔적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고 또 다른 명화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